이제야 요즘 이란과 미국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지?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은 아빠가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해. 전쟁은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.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야. 그래서 어떻게 예지가 이것을 바라보면 좋을지 아빠가 오늘 설명해 줄 건데,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보물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. 검은 물약, 석유야. 그리고 초록 종이는 달러를 상징을 해. 빛나는 돌은 금이지.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어떤 나라의 힘을 가지는데 중요한 보물들이거든. 그런데 이 석유가 지나다니는 마법의 골목이 바로 호르무즈 골목이거든. 여기가 막히면 당연히 세상을 움직이는 검은 물약인 석유가 그 공급이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.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의 핵심 통로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. 근데 지금 독수리, 미국으로 상징되는 거지. 그리고 고양이, 이란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힘센 독수리와 고양이가 지금 싸우게 된 거야. 결국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다가 터져나간 것이 지금 전쟁이라고 보면 되거든. 자,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약간 고양이는 어떤 힘을 쓸 수 있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권리를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거든. 근데 어떻게 이 뭐라고 할까? 저 배들을 통과시키는 그 뭐라고 그럴까? 검사관이라고 할까? 그것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또 이란이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거든. 전쟁이 아니어도 괜히 여러 가지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석유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이란이란 나라거든. 근데 지금 이것에 관해서 지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싸우고 있어. 이렇게 원유가 잘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배가 못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걸 구하고 싶고 필요로 하는 곳은 많잖아. 그러면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. 과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. 근데 현재에서도 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야. 전쟁,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도 무서운 거지만 그보다 더 무섭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은 경제 전쟁이기도 해. 자, 사실은 이 일이 조금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만 1973 년도 이때도 일어났어. 그때는 뭐 이번에도 역시 문제가 됐지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또 싸워 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됐거든. 근데 이집트도 이제 그 아랍권의 국가들하고 다 같은 편이잖아.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되니까 모두가 아랍권 국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석유의 생산을 줄여버린 거야. 전쟁은 비록 이겼을지 모르지만 화가 난 그 아랍 국가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무기화한 거지. 그래서 겉보기에는 싸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 아랍 마을들이 모두 뭉쳐 가지고 "우리 건물 물량 안 팔겠어. 그러면 니네 어떻게 되나 보자." 그러고 이로 말미암아 석유가 폭등하게 돼. 일명 오일 쇼크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지. 그래서 실제로 총으로 하는 전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지. 그러다 보니까 검은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달러가 12달러까지 4 배나 폭등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그때는 '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구나.'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거든.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단순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역동들이 같이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또 역사, 과거에도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것도 1973 년의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똑같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기도 하는 그러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거든.
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고 하잖아. 그런데 지금은 또 재밌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중동의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사적으로 또 이란과 사이가 좋으니까 석유를 상당히 싼 값에 이렇게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반사적 이익을 얻게 돼.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는 것은 계속 서로 아주 다양한 역동, 다양한 힘들, 다양한 이런 지금 이 뭐라 그럴까? 보여준 그 동물들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나라들이지, 이 나라들의 아주 복잡한 다단한 이것들을 또 국가 세계적인 패권,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, 이것을 가지고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타협하기도 하고 같이 하여간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. 하지만 이게 어떤 시야로 볼 수 있는가? 과거하고도 우리가 같이 거울처럼 비춰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. 그냥 '전쟁이 일어났고 석유값이 올라갔다.' 이 정도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뒷면에는 어떠한 역동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은 우리 예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넓은 시야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안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이장님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1971 년에 원래는 아 금을 종이를 황금으로, 그러니까 금으로 안 바꿔 준다는 약속을 깨버린 거지. 닉슨 쇼크로 인해서 화폐 시스템의 신뢰가, 금 본위제가 신뢰가 깨져 버려.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. 종이를, 그러니까 달러를,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 지폐 봤잖아. 그런 것처럼 미국 100 달러짜리도 있고 하지, 그 돈을 황금으로 바꿔 줬었는데 더 이상 안 바꿔 준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선언을 해 버려. 그러고 나서 이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. 자, 그래서 종이를 무한정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야. 옛날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러지 않겠어.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찍겠어. 그러면 생각을 해 봐. 돈을 자꾸자꾸 무한대로 찍어내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지. 아. 그러니까 이 달러의 종이 돈의 가치가 지금 자꾸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.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환율이 1,500 대를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이 돈을 계속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종이 돈은 당연히 더 점점 그 가치가 내려갈 거고, 하지만 금은 생산량이 한정이 있잖아. 그러니까 실물 금은 계속 그 가치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. 자, 그래서 이 네 가지 똑똑한 은행들은 몰래 금을 모으고 있어. 그래서 세상의 화폐 시스템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이야. 중앙은행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국가의 부채는 계속, 국가의 부채라는 건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지. 그리고 미국과 이란처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원들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금값이 계속 주도가 되는 거지, 올라가게 되지.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가 굉장히 지금 유망하다고 세계의 여러 투자의 대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이화폐,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이는 인쇄는 무한히 가능한데 파산 위험이 높아졌고 그러면 안전함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. 금은 인쇄가 가능하지 않잖아. 파산 위험이 없지. 그리고 안전자산 지위가 매우 높고 은도 은쇄가 가능하지가 않잖아. 파산 위험이 없고 높아서 더군다나 이 은은 AI를 돌리는 데 혹은 다양한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금과 은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. 자, 그래서 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실물 금 저렇게 바로 살 수가 있거든. 아니면은 작은 이 바로 조그만 것도 있긴 한데 역시 비싸지. 그다음에 금과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 놓은 ETF라는 것이 있고 또 광산주, 금을 캐는 광산주, 금이 귀해지면은 광산주도 당연히 올라가겠지.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하나에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야. 자,
그래서 이번 이란과 미국의 겉의 전쟁은 전쟁하고 비행기가 날고 폭탄을 터뜨리고 한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, 군사적 충돌은. 사람들의 심리가 진짜 거대한 경제 전쟁, 빙하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경제 패권에 관한 전쟁들, 세계에서 내가 그 주도권을 갖겠다는 그러한 이슈들,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지난번 73 년처럼 휴전이 끝이 아닐 수가 있어. 군사적 총소리가 멈추는 날이 진짜 경제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과거에도 그랬듯이. 그래 가지고 석유값이 확 올라갔잖아. 그 명분과 회색지대 완벽한 평화 협정이 없다면 아까도 이란의 고양이가 그 석유가 지나가는 검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합법적 검문을 핑계로 경제를 흔들 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심리,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지도자는 합리적인 선택보다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지. 위기에 자꾸 몰리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대포나 총소리, 비행기, 탱크보다 보이지 않게 흐르는 돈과 자원의 길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예지가 조금이라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빠 생각이야. 하지만 예지야,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. 예지는 이렇게 아빠와 함께 좀 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좀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. 그리고 정말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지가 예지 이름대로 미리 이것들을 알고 준비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꼭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가 오늘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다. 그래, 예지야, 다음 만날 때까지 또 같이 행운을 누리면서 아빠 토끼띠라 저 네이클로바 보여주는 거 알고 있지? 그래. 다음 시간까지 또 잘 지내.